독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보시입니다. 어제 조금 우려했던 부분,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양운과 선행하는 양운 사이에 이 작은 음운 구간, 이 작은 음운 구간에서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월봉 시가의 이탈을 확인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 이제 차트를 보니까 이 음운 구간에서 이제 음운 구간을 지나갈 때 이제 월봉 시가를 종가로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죠. 모습이 나오고 추가적으로 계속 하락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주말간에 이제 그 이전 주봉의 시가와 월봉의 시가 이 박스권에서 이제 이탈하는 방향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현재는 지금 이 구간에서 아래 꼬리를 만들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왜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느냐? 그걸 살펴보면, 자, 지금 이 점선 구간이죠. 이 점선 구간은 과거에 이제 이 캔들에서 쭉 상승을 만들고 저항 없이 상승을 만든 후에 이제 매물대를 쌓기 시작한 이 매물대의 하단부 구간이기 때문에 매물대 근거한 지지를 기대해 볼 수 있고, 또 그러한 기준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시면 또 RSI 저점을 한번 이어볼게요. RSI 저점을 한번 이어볼 건데, 이런 추세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도 RSI 저점을 인 추세선 부근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지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라는 걸 또 이제 보조 지표로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또 기술적 분석의 관점에서 일단 해당 구간은 이 지금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해 놨던 구간은 이 일봉상에 지난번에 과거 추세 돌파 실패했던 그 저항으로 기능했던 매물대고, 그 구간 위에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이 라인의 지지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일단 지지가 예상되던 구간이기도 했고, 또 이제 이 구간에서 이 캔들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건, 이제 온체인 데이터 관점에서 본다면, 자, 직전의 하락에서는 그렇게 크게 많은 롱 포지션의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하락, 저 하락 캔들에 이제 꼬리를 만들었던 하락을 만들면서 지금 보시면은 꽤 유의미한 이제 롱 포지션의 청산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산이 발생하던 시점에서 제가 체크하는 기준치 이상의 시장가 매도 주문이 발생을 했어요. 매도 주문 볼륨이 발생을 했고, 저는 이제 이런 시장가 매도 주문이 터질 때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스탑 헌팅을 위해서 원래 이제 굳이 안 내려도 되는 거에서 한 차례 억지로 이제 선물 시장의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하락을 만들고, 이제 다음 이제 포지션의 스위칭의 근거가 되는, 지금 보시면은 이 테이크업 버이셀 레이시오가 이제 상승하고 있다는 걸로 봤을 때, 주춤하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이제 이 구간에서 롱 포지션을 청산을 하고 다시 이제 포지션 스위칭의 근거가 되지 않나 라는 이제 온체인적인 접근도 한번 해볼 수 있겠고요. 뭐 기술적인 뭐 지지 구간이기도 했고, 그래서 아래 꼬리를 만드는 게뭐 나쁜 모습은 아니죠. 나쁜 모습은 아닌데, 아직까지는 조금 계속 이제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캔들이 월봉시가 아래에 있습니다. 월봉시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월봉의 모습을 굳이 생각을 해보자면, 자, 이러한 형태의 음봉이 되겠죠. 꼬리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조금 더 꼬리가 내려오겠네요. 이렇게. 자, 이런 식의 음봉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을 건데, 결과적으로 이제 월봉이라는 좀 큰 시간 프레임에서는 음봉이라는 건 매도가 더 우세하다는 걸 말씀을 할 수 있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런 이제 매도 우위의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월봉이 양봉으로 전환되기 전까지, 쉽게 말해서 월봉의 시가 위로 가격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좀 매수의 힘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접근을 해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일목의 이제 좀 단기와 중기의 이동 평균을 나타내는 기준선과 전환선을 통해 살펴보면, 아직까지 전환선이 이제
기준선과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이후에 기준선의 방향이 조금 낮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급락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이제 구름대 위로 이제 구름대 쪽으로 당겨지려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전환선에 돌파가 나와줘야겠죠. 캔들의 종가가 전환선에 돌파가 나와주고 그 이후의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더 위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후행 스팬이 지금 구름대 안으로 들어왔어요. 여기서 한 가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이제 직전에 이렇게 큰 상승을 만들었던 캔들이 후행 스팬이 여기를 지나가게 되면서 이걸 상승 관통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시장의 이제 매수 심리를 이 당시 이제 거래가 됐던 거래 누적 구간에서 이제 후행 스팬이 관통하게 된다면 이제 매수 심리가 조금 살아날 수 있는 포인트는 될 수 있겠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캔들도 앞으로 진행이 되겠죠. 후행 스팬이 관통한다는 거는 현재 주가를 뒤로 밀어놓은 거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올 때 결과적으로 전환선의 돌파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하지만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월봉의 시가를 넘기 전까지 보시면 이 진행되고 있는 차트의 움직임과는 별개로 여기는 이제 월봉의 시가를 넘기 전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해도 된다. 어차피 월봉이 양봉으로 전환이 되면 이 월봉 시가를 넘어서게 돼서 월봉이 양봉으로 전환하게 되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그때는 큰 시간 프레임에서 이제 매수 우위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수의 힘이 더 생길 수 있다 라는 접근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 아래 꼬리가 생긴다고 해서 내가 바닥을 놓쳐버린 건 아니까 조급해하시지 마시고 오히려 좀 더 유리한 포지션을 구축하겠다고 하시면 자 이렇게 가격이 이제 월봉시가 위로 올라간 뒤에 생각하셔도 충분히 늦지 않다.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리스크는 확실히 차이가 있겠죠. 근데 지표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바이 시그널을 이제 좀 이른 타점에 바이 시그널이 출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을 기대한 매수를 지표에 기반한다면 할 수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퀀트 트레이딩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만 일반적인 매매를 판단하는 기준에서는 이제 떨어지는 칼날을 잡기보다는 뭔가 이제 상승 구조가 다시 한번 확정이 되었을 때 최소한 이 음봉의 범위는 좀 장악하는 매수 움직임이 나왔을 때 접근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또 이제 일봉을 좀 살펴보면 좀 더 이제 지금 4시간 봉 차트로 차트를 봤으니까 지금 일봉의 움직임을 좀 볼게요. 제가 네이버 컨텐츠에 기술했던 내용인데 여기서 제가 그거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음봉이 3연속 출현하면서 이제 흑산병이다. 흑산병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신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 어떤 말씀을 더 추가로 덧붙였냐면 흑산병은 사케다 5법이라는 매매법에 근거한 이제 매매 이론 중에 하나인데 그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면 흑산병 이외에도 이제 3법이라는 내용이 있다. 그 3법이라는 내용이 뭐냐면 흑산병이 출현하였을 때 선 세팅 좀 할게요. 자. 흑산병이 출현하였을 때 그 직전에 양봉을 놓고 이 양봉의 저가를 확실하게 종가로 이탈할 때까지 관망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기준으로 시장을 본다면 지금 직전 양봉의 저가 22,747이 되겠죠. 이 저가를 일봉의 종가로 이탈하는 시점 그게 확정이 됐을 때 그 이론에 근거를 한다면 그런 흑산병에 근거하던 매매를 하신다면 직전 양봉의 저가를 종가로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올 때까지는 그 이론에 근거한다면
여기는 관망 구간이다. 지켜볼 수 있는 구간이다. 라는 말씀을 또 추가로 드렸었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또 이제 접근해 볼 수 있겠죠. 직전 연봉의 저가 이 22,747을 오늘 일봉의 종가로 종가 마감을 했을 때 이탈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살펴보실 수 있겠죠. 또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하신다면 또 그런 접근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아직까지는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기회가 있다고는 보는 게, 직전에 주봉을 완전 장악하지 못했어요. 주봉의 마감이 나왔고 이 직전에 주봉을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라인을 지켜주는 선에서 눌리고 다시 갈 수 있는 기회는 있다. 당장 섣부르게 이제 여기서 어떠한 움직임을 판단하기보다는 더 큰 시간 프레임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근거를 모아가도 된다. 어차피 지금 저와 같이 이제 추세 추종을 기반으로 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진입 시점이 이제 뭐 비슷할 거예요. 이런 시그널을 출현했을 때, 후행 스팬이 이제 구름을 관통했을 때 이런 시점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많은 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이 후행 스팬이 구름을 관통하고 이제 이런 시그널이 출현했을 때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약 30% 정도의 수익을 이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알트 같은 경우는 훨씬 크겠죠. 또 비슷한 진입점으로 상승폭이 더 큰 알트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비트만 놓고 보면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구간은 어 물론 내가 이제 최고점에서 이제 팔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만약 최고점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또 내 수익률을 좀 까먹으면서 이 정도 수익률의 감소는 이제 인정하면서 그 수익률에 대한 기회를 가지고, 그 수익률의 감소에 대한 기회를 가지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는지 보는 것이죠. 추세가 꺾일 수 있는지.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이제 타이트한 진입, 이제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접근하시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목의 이론상 이제 이렇게 캔들 위로 후행 스팬이 높게 떠 있을 때는 추세 반전보다는 오히려 추세 중에 이제 눌림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한 근거를 통해서도 이제 추세를 추종하는 관점이라면 좀 시장을 지켜볼 수 있겠고요. 단기 차트를 한번 볼게요. 단기 차트를 보면 어제 제가 영상을 편집 이제 녹화하고 이제 했던 시간이 이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름대를 돌파하는 걸 확인을 하시고 이 보라색 선을 따라서 이제 보라색 선 라인을 돌파하는 걸 확인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구조를 볼 수 있겠다. 후행 스팬이 구름대 위로 올라와야 된다. 상승을 하려면. 보시면은 후행 스팬이 구름대 위로 전혀 올라가지 못했고 이제 캔들도 확정적으로 돌파를 했다고 하긴 조금 애매하죠. 리테스트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렇게 변동성을 만들어냈고, 이 구간이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그 양운과 양운 사이에 있던 그 음운 구간이죠. 그 음운 구간이 시작되는 구간이고 쭉 내려왔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중간중간 파동은 있었지만, 저는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제 가격적인 반등이 나올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일단 새로운 일본과 주봉의 시가가 시작이 되면서 이 구간에서 한번 저항받고 떨어지는 이 하락에서 아까 온체인 데이터상 봤던 이제 시장가 매도 주문, 이 볼륨이 크게 터지면서 좀 많은 롱의 청산을 만들어냈던 그런 움직임이고, 지금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 보시면은 꽤나 빠른 속도로 여기를 이제 리커버리 하고 있죠. 회복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일목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이러한 상승 추세가 이제 터졌을 때,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고 했을 때 일단 선에 가는 의문을 돌파하는 게 가장 큰 단서가 되겠다. 선에 가는 구름의 돌파를 확인하고 리테스트를 확인해도 늦지 않는다.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리스크는 확실히 다르겠죠. 돌파를 하고 나서 리테스트를 보고 그 매물대 근처에서 포지션을 들어가는 것과 단지 그냥 이걸 돌파할 거야 라고 예상을 하고 포지션을 들어가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일단 월봉 시가 위로 넘어서는지, 그리고 자연스럽게 단기 차트에서는 이 구름대를 넘어서는 모습이 나오겠죠. 그런 것들 지켜보자. 마찬가지로 단기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이제 전환선 위로 종가 마감을 해주면서 이제 구름대 쪽으로 당겨지고 있어요. 당겨지고 있고, 후행 스팬은 아직까지는 기준선 아래에 있습니다. 이제 후행 스팬이 이 전환선과 기준선이 만드는 이 두 영역을 돌파하는 이제 호전이 나오고, 마찬가지로 캔들의 움직임에 따라 구름을 관통하는 모습이 나와 주어야 보다 좀 더 큰 상승의 움직임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 차트에서도. 그리고 아직 이 보라색 선을 캔들이 관통을 돌파를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미리 돌파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면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보다 좀 확실한 단서가 있을 때 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안전하지 않을까 싶네요. 뭐 단기적인 시간 차트에서 이제 뭐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뭐 그러한 관점에서 시장을 접근해 볼 수 있겠고, 이제 이 상태의 추세를 좀 유지해 준다면, 여기서 이제 뭐 크게 확 꺾이지 않고 이제 횡보 또는 상승을 해준다면, 전환선이 자연스럽게 15분봉 차트에서는 기준선을 이제 골든 크로스 하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후행 스팬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만들 수 있겠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정확하게 차트를 보시면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일봉과 주봉의 시가 부근에서 저항을 받고 있죠. 윗꼬리가 생기고 있는데, 일단 월요일 날에 주봉과 일봉의 시가가 같아지는 날이기도 하고, 이 구간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시가를 좀 주요하게 보는 편입니다. 시가 전투가 많이 발생을 해요. 이럴 때는. 그리고 이제 이 시가를 넘어서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이제 그 주의 주봉이 양봉으로 전환이 되고 일봉 또한 양봉으로 전환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꽤나 좀 이제 주요하게 살펴볼 만한 레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동평균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지금 이제 21선이 이제 61선을 이제 하방 관통하려고 하고 있죠. 교차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동평균의 데드크로스는 안 좋은 상황이지만 이격도가 많이 벌어진 게 아니고, 이제 이게 확실히 이제 아래로 이제 이탈했다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고, 앞으로 이제 선행하는 캔들 몇 개를 지켜보면 되겠죠. 일단 60일선의 기울기는 아직까지 아래로 이렇게 꺾이지는 않았어요. 아래로 이렇게 꺾이지는 모습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60일선의 기울기를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일단 캔들은 이평선을 관통을 해서 이제 아래에 있지만, 이게 확정적인 하방 이탈의 범위라고 말한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아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더 아래로 움직임이 내려서 이제 이동평선이 단기가 내려오면서 기울기가 이제 계속 꺾이려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좋지 않겠죠. 일목 관점에서 이렇게 의문이 계속 확장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어떤 이런 뭐 아래 꼬리만 보고서는 이제 판단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이제 상승 근거가 나왔을 때 조금 더 이제 자기의 분석에 상승 관점에서 분석을 하고 계시다면 힘을 실어 볼 필요는 있겠다. 아까 큰 시간 프레임에서 봤겠지만 뭐 아직까지 뭐 장악하는 캔들이 안 나왔고, 뭐 그런 이제 3법의 관점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큰 시간 프레임에서는 아직까지는 지켜볼 여유가 있다. 뭐 굳이 공포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겠지만, 어제 이제 이 구간이 위험 구간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이 매물대 하단부 구간을 확정 이탈한다면은 이제 뭐 하락을 만든다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그냥 레버리지 시장의 청산을 위해서라도 쭉 밀고 내려올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는 그런 리스크는 있다라는 것을 고려하면서 오늘 시장을 접근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너무 이제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일찍 영상을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오전에 일찍 올려드린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상 이제 코멘트와 함께 시황 분석 글과 함께 어제 영상을 참고하신다면 조금 덜 불안하거나 헷갈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코멘트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